패션 사진은 개인적인 작업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뭐 광고주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뭐 생각 같아서야 마음대로 다 찍어버리고 싶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잡지 촬영의 경우에는 사진가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또 장소를 찾아낸다거나 또 장소에서 이미지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구성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진가가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진가들이 화보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진 작업들을 영화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고 작가가 있고요. 이 패션 사진 작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획자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기획자랑 감독을 한 사람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패션 작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기획자는 배우들에게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배우들도 그걸 잘 이해하고 더 멋진 연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패션은 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해 나가게 됩니다. 패션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느냐 아니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상업사진에서는 컨셉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되고 그 촬영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저희들은 그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아주 단시간 내에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경력이 오래 이제 이어져 가면서 점점 그 기술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갑자기 와서 뭐를 찍어달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정말 저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뭐 심지어는 마음대로 찍어달라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거를 또 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막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쳤을 때 그것들을 풀어나가려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많은 상황들과 만나는 그런 사진 작가로서의 준비되어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제가 직업을 가지면서 패션 사진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스튜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했던 화보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 틸트 앤 시프트 렌즈라고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초점면이 이동하는 렌즈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아웃시키면서 작업했던 것. 담백하게 한국적인 소재들을 화보로 끌어들인 작업입니다. 어린이날 특집 화보인데요.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찍다가 처음에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지역을 옮기고 또 아이들 모델도 새로 섭외하고요. 물론 패션지에 들어가는 화보긴 한데 예전에는 패션지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템들을 제시해주는 꼭 이렇게 입어라 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입어라 그런 식의 접근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재미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나 또 뭐 조카들이나 어린 동생들을 찍어줄 때 한번 이런 재미있는 상황들을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담양에 내려가게 됐는데요. 송강정철이 공부하던 서당과 또 나중에 송강정철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낙향한 후에 친구들하고 여가를 즐겼던 곳과 그 두 장소를 만나고 대나무 숲을 찾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화보팀들과 함께 담양을 내려갔습니다. 마침 또 동백이 필 때고 봄 기운이 막 느껴질 때여서 재밌게 화보를 찍은 것 같습니다. 처음 이 화보를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적인 이미지의 패션 소품을 한번 담아보겠다 이런 그 특명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돌아다니던 지역을 약 2달 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청계천, 철도박물관, 인사동 일대,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품들, 그것들을 확인하고 2달 동안 작업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곳에 원하는 소품을 집어넣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 오랜 기억들로부터 온 그 첫 번째 화보다 라고 아주 기념할 만한 작업입니다. 이제 점점 한국적인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곳들에서 제가 원하는 곳들을 찾아낸 지리산의 운조루라는 오래된 조선시대 고택과 또 화엄사 뒤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선방 이런 데를 찾아서 화보를 찍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아주 원하는 하나의 화면에 모델들을 초대한 듯이 그렇게 찍은 작업입니다. 영화를 테마로 해서 화보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가 와서 이제 기자랑 막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 공포, 약간 두려움 이런 감정은 어떨까? 그래서 히치콕 감독의 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숲과 이상한 장소 또 물을 뿌리는 살수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자와 씬 넘버를 체크하고요. 그렇게 한 컷 한 컷씩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화보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의 완전 집대성인데요. 제가 용산에 살 때 되게 그 서민 아파트 같은 곳에 살았어요. 아파트인데 왜 연탄 떼는 그런 곳에. 그 모든 기억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화보입니다. 이 장소는 남산에 있는 회연시범 아파트고요. 여기를 처음 얘기를 듣고 가서 본 순간 진짜 난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내 모든 어린 시절에 기뻤던 추억이 이 그림 안에 있다. 물론 오래돼서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약 7살에서 한 10살 사이 그때 보았던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사촌 누나들 또 그 사람들이 멋을 내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한 상태로 작업한 화보입니다. 어느 화장품 업체의 잡지 프로모션 화보인데요. 매화가 핀다, 봄이다. 그럼 어디를 갈까? 그래서 하동 매화마을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매화가 만개하기 전에 한 달 전쯤인가 혼자 이제 더덕더덕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농장 뒤쪽을 가니까 산 위쪽에 이제 기가 막힌 그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이 농장 이름이 거시기 농장이에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진짜 농장 이름이 거시기냐고 그랬더니 위로 올라갔더니 거시기라고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랑 이제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여기 사진을 찍으러 와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진 소품들을 동원해서 어린 소녀 아니면은 젊은 아씨의 이미지로 한국형 화보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여름이 되면은 캠핑 화보 또 어딘가로 휴가를 떠나는 그런 화보를 한 번쯤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뻔한 장소 같은 남이섬해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는 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막 텐트도 쳐야 되고 모델도 여러 명이고 뭐 걸어야 되고 모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탁 트인 곳에를 간다고 안면도를 갔는데 이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건지를 모르고 제가 예전에 놀러 갔을 때만 생각하고 이 엄청난 짐을 다 날라가지고 하여튼 안면도에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햇살도 좋고 또 의외로 주변 풍경도 굉장히 담백했어요. 사실 남이섬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거기 뭐 찍을 거 있겠어. 뭐 좀 더 특별한 데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 사진은 어디에 가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자연이. 그렇게 젊은이들의 바캉스 아니면은 캠핑 이런 느낌의 화보를 작업해 본 사진들입니다. 이 화보는 뭐라 그럴까? 사진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들이 숨겨놓은 장소가 있어요. 어딘가 좋은 데를 발견하면은 여기서 내가 몇 번쯤 화보를 찍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 음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낙원상가를 좀 많이 들락거리게 되고 우연히 낙원상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천도교 회관이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생소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구한말에서 딱 튀어나온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에도 물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어요. 그 천도교 회관에서 제가 화보를 아마 한 열 몇 번쯤 찍었을 거예요. 여길 찾아내고 다른 팀들도 많이 가서 찍었지만 언제나 이 긴 커튼, 큰 창문 이런 것들 진짜 그립잖아요. 자주 만나기 어려운 건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장소에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이 화보의 주제는 뱀파이어의 회개입니다. 뱀파이어가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그림만 따라가는 화보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시각적으로만 건드리는 거. 근데 저는 작은 이야기라도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화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바다에서 등대불 같은 거를 막 여러 개 켜놓고 멋지게 천이 휘날리는 그런 컷들도 만들어 보고요. 기도하고 뉘우치고 또 관에서 눈을 뜨고 깨어나고 이런 장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소설을 많이 읽으시면은 조금 엉뚱하긴 해도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사진은 상업 사진이지만 단순히 상업 사진이야 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가의 역량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늘 틀에 박힌 단순하고 또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창의적이고 늘 작가와 모델 또 작가와 제품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 작품 한 작품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그 이전보다 여러 가지 재미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